한반도의 허리를 겹겹이 가로지르는 철책. 반세기 만에 DMZ의 녹슨 빗장이 풀러졌다. 헛된 이념이 빚어낸 금단의 땅.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주인을 잃어버린 땅은 무심히 내버려져야 했다. 반목의 세월은 너무 길었다. 군단의 소용돌이 속에 쓰러지고 부서진 이 땅의 역사. 이제 그만 그 흔적들을 바로 세워 어루만질 때다. 지루한 기다림이 끝났다. 드디어 군 당국의 허가가 떨어졌다. 서울에서 고작 2시간 거리. 그러나 50년을 달려도 갈 수 없는 땅이었다. 상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비견과 무장한 일개소대가 호위를 나선다. DMZ. 분단 이후 최초로 우리의 방송 카메라가 비무장지대의 남방 한계선을 넘고 있다. 매년 풍년가가 울려다던 마을은 무성한 자풀과 돌무더기뿐. 옛 모습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여기 보면 물길로 돌로 나무 있는데, 그렇죠, 돌로 쌌죠. 한 번 국도고 경화순 철도고 그 여기 맞아요. 철모거지. 천년 전 철원은 자신을 미륵이라 자처했던 궁예가 세운 태봉의 수도. 궁예는 여기 풍천원에 도성을 쌓았다. 그러나 궁예 도성은 DMZ 안에 묻혀 있다고 전해질 뿐 지난 반세기 그 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방이 지뢰받친 DMZ에서 천년고도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다. 호위대가 돌연 숨을 멈췄다. 무언가 움직임이 감지됐다. 범인은 고라니. 여긴 DMZ. 한치 앞에 적을 마주하고 있는 전쟁터다. 수색로를 따라 1시간쯤 걸었을까. 그때였다. 멀리 잡목 사이로 예사롭지 않은 돌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서로 길게 이어진 성벽. 외성이 분명했다. 옛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전해지던 궁예도성의 실체가 드디어 확인되는 순간 가까이 다가간 외성은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높이다. 630. 네.
폭은 4m 내외. 천년 풍파에도 불구하고 외성은 비교적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키고 있다. 해답은 성벽의 구조. 얼핏 흙담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내면 단단한 돌담이다. 궁예도성의 외성은 돌을 쌓은 뒤 흙을 채우는 석심 토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궁예는 왕궁과 백성 사이에 높은 성벽을 원치 않았다. 백성의 삶을 잘 보살피기 위함이었다. 지난 반세기 남과 북 모두에게 잊혀진 문화유산이 돼야 했던 궁예도성. 그 신비의 베일이 이제 벗겨지게 됐다. 그동안 지도상으로만 확인이 되었던 그 궁예도성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궁예도성 안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게 되어서 사실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그 외성, 궁예도성의 외성의 윤곽과 그 다음에 내성의 남벽 일부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성의 윤곽을 지도와 현지 지형을 대조해 가지고서 대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예도성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 대동지지에 의하면 태봉시대 풍천벌판에 위치하고 있는 궁예도성은 내성의 둘레가 1905척, 외성의 둘레가 24,421척이라고 적혀있다. 고암산, 금악산, 명성산을 병풍처럼 둘러싼 궁예도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축성됐다. 외성의 둘레는 무려 12.7km, 면적이 300만 평에 이른다. 장방형의 도성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자로 잰 듯 절묘하게 DMZ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대동방국을 꿈꾸며 호3국 통일과 북벌의 의지를 불태우던 궁예. 그는 천년 후 여기 풍천벌판에 이상세계가 열릴 것을 예언하며 도성을 건축했다. 내성으로의 접근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이 불가능했다. 궁예도성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 것만도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내성이 있는 곳은 북한과 날 비무장지대. 먼 발치로 남아 내성 역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 바로 뒤 평행으로 달리는 낮은 토담이다. 승자에 의해 왜곡되거나 무시되기 쉬운 역사. 궁예도성에 관한 자료는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다. 항공터로 짐작되는 곳엔 북한군 막사가 들어서 있다. 지난 10년간 DMZ 안의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궁예도성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자료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성토지도와 일본학자가 찍은 몇 장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1918년 조선 충독부에서 발행한 조선 고적 도보. 당시만 해도 궁예도성터엔 성벽과 석등 등 여타 건축물들이 어엿하게 남아있었음을 보여준다. 남문 앞의 석등은 국보 제118호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남쪽 DMZ 한가운데 까만 이끼로 뒤덮인 돌무더기. 무너진 석등이었다. 누군가 말뚝을 박아 표시를 남겨놓고 있다. 천년을 뛰어넘는 궁예의 희양. 그가 꿈꾼 이상세계는 비무장지대 안에 이 석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날이 아닐까.
DMZ 한가운데 더도 덜도 없이 들어찬 궁예도성은 비무장지대에 잠들어 있는 문화유적들 가운데 남북 공동조사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천년 전 궁예도성은 어떠했을까?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궁예도성은 이러하다. 철원 평야와 한탄강을 가로질러 월정리를 지나면 궁예도성의 위성 남문이 나타난다. 남문을 들어서면 청주인 천가구를 비롯해 귀족과 신하의 대저택, 왕의 친위부대가 진을 친 수경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내성에 들어서면 대궐터까지 주작대로가 이어지고 길양 옆으로 행정부서들이 자리 잡는다. 내성 한가운데 궁예에 거쳐인 포정전이 있다. 연못 위에 한 척의 배처럼 떠있는 포정전은 후삼국 시대 최대의 건축물. 겉에서 보기엔 2층이지만 안에서 보면 단층 구조다. 화려한 연꽃 단청으로 치장한 포정전의 지붕은 수만 개의 기와와 잡상이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앉혀졌다. 내부로 들어가면 옥좌를 가운데 두고 승천하는 용 2마리. 황궁의 내부는 온통 황금으로 칠해 절대군주의 위엄을 세웠다. 주위엔 회랑을 두르고 미륵전이 황궁 옆에 자리 잡았다. 미륵사상에 심취했던 궁예는 곳곳에 불전을 세우고 황궁을 하나의 거대한 미륵전으로 꾸몄다는 야사도 전해진다. 궁예도성은 모든 것을 도참설의 바탕을 두고 축조한 왕궁. 주위를 둘러싼 명산들의 풍수 장점을 이용해 지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왕은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고 만다. 한국사에서 궁예의 시대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전환기. 궁예는 신라를 해체하고 고려를 성립시킨 주역이었다. 궁예의 나라 태봉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은 후삼국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완충기였다는 것. 그것은 분단과 통일의 완충기로 상징되는 DMZ의 현 역사적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궁예도성의 위치가 오늘날 그 DMZ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남북이 균형되게 북쪽과 남쪽의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현재 남북이 서로 화해 무드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갈등의 장이었던 그 비무장 지대에 놓여 있는 궁예 도성을 같이 조사한다는 것은 역시 그러한 갈등을 해소시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반만년 민족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땅. DMZ 비무장지대에는 분단의 비극 속에 수많은 문화유적이 잠들어 있다. DMZ를 품에 안고 흐르는 강. 이 강을 얻는 자가 곧 천하를 얻었다. 임진강은 예로부터 한반도의 패권을 결정짓는 여의주 같은 존재였다.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해 서해에 이르는 임진강은 삼국 정립 이전부터 전략상의 군사 요충지. 북벌과 남진을 위해 뺏고 빼앗는 싸움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었다. 임진강변을 따라 산성 유적지가 집중돼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 줄잡아 쉰 곳이 넘는다.
경기도 파주군 교화면의 오두산성. 민통선 최북단 통일전망대가 서 있는 곳이다. 군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 남과 북의 대립. 이곳을 둘러싼 공방전은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된 일이다. 오두산성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들어가는 길목. 따라서 내륙을 지키는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삼면이 바다와 강, 가파른 비탈로 둘러싸여 있는 오두산성은 적군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다. 삼국시대부터 시대를 달리하며 국토를 지켜온 오두산성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파손되고 지금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성벽 일부가 남아있을 뿐이다. 아직 종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의 완전한 구조나 크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오두산성은 산 정상을 싸고 축성된 태묘식 산성으로 성벽의 기단을 잡석과 진흙을 섞어 다진 뒤 그 위에 잘 다듬은 치석으로 석축을 쌓아 올렸다. 산성의 둘레는 1200m, 높이는 1m 내외. 성 자체의 지형이 높기 때문에 성벽의 높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듯하다. 오두산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산 곳곳에 교통호 등 군시설물이 축조되어 그나마 남아있는 유적마저 언제 훼손될지 모르는 상태다. 오두산성의 동쪽, 임진강변의 덕진산성. 덕진산성은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추진하던 4, 5세기경 축성된 석성으로 오두산성과 함께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공방을 벌인 요지였다. 임진강이 북으로 굽이쳐 단해를 이루는 고지에 축조된 덕진산성은 강 건너의 움직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강폭이 좁아 초평도를 거쳐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다. 덕진산성은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오랜 전쟁과 풍파에 시달린 성벽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허물어져 있다. 지뢰 매설지역이라는 성 내부엔 자풀더미에 가려진 우물터가 남아있다. 내성에서는 초기 고구려 시대의 기와조각과 토기조각이 속속 출토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발굴과 보존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분화시키죠, 세정을. 그러니까 나중에 끊어서 여기 한번 손으로 데칼로. 최근 민통선 지역의 농경지 확장으로 덕진산성 역시 민간인의 출입이 점점 늘고 있다. 산등성이 곳곳이 인삼밭으로 개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덕진산성은 이름만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덕진산성에서 강물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호로고루 성과 마주친다. 호로고루는 임진강 하류에서 배가 없어도 강을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으로 삼국시대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깎아지른 수직절벽 위에 세워진 호로고루 성은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의 깊이가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말을 타거나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을 통제하는 데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호로고루 성의 외형상 특징은 삼각형 모양으로 축조됐다는 것. 강 쪽의 두 변은 단해를 이용하고 육지 쪽의 나머지 한 변엔 인공적인 성벽을 세웠다.
성벽은 높이 10m, 폭 40m, 길이 90여 미터. 성이라기보단 마치 산과 같다. 최근 학계에서는 호로구루 성을 누가 처음 쌓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는데 성의 판축 공법으로 보아 고구려 때 처음 축조되어 여러 차례 증축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다. 이 호로고로 자체가 가지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가운데 판축부와 그 다음에 석축부가 아주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 있다는 측면입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석축이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그 판축 부분이 이렇게 가고요. 그 윗부분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석축을 했습니다. 여느 산성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은 호로고루 성은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성 유적은 역사의 타임캡슐. 작년부터 시작된 부분적인 발굴 조사 결과 기와와 토기 조각, 동전과 불상 등 수천 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임진강을 제압하는데 호로구루만큼 중요한 요새가 칠중성이다. 지금은 성의 원형을 찾기 힘들 만큼 훼손돼 있지만 1500여 년 전 백제가 처음 쌓은 칠중성은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인 전략적 요충지. 멀리 임진강을 내려다보는 해발 149m의 중성산 8분흥선을 따라 세워진 칠중성은 지형적으로 임진강 일대를 방어하는 전방사령부의 역할을 도맡아왔다. 지금도 개성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349번 지방도와 문산에서 연천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칠중성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수도를 사수하는 데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다. 임진강의 지류 한탄강변에도 많은 산성 유적지가 남아있다. 한탄강이 가로지르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 삼국 통일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매소성이 바로 대전리 산성이다. 서기 676년 신라는 이곳에서 김유신 장군의 아들 원술랑을 산봉에 세워 당나라 4만 대군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둔다. 세월 저편에 묻힌 예인 영광의 흔적들. 이후 당나라는 평양에 있던 안동도읍을 만주로 옮기고 대동강에서 원산에 이르는 삼국 통일의 대업이 완성된다. 대전리 산성은 현재도 교통 군사상의 요충지. 연천 방면에서 한탄강을 도하하는 적을 방어하고 한강과 임진강 중간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오늘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 임진각 경의선 복원공사의 첫 삽질이 시작됐다. 분단 반세기 만에 한반도의 끊어진 허리를 잇는 대역사가 진행되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뢰 제거 작업을 마친 일본 국도 주변에서 조선시대 고분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예로부터 파주 장단 일대는 명당이 많기로 소문난 곳. 그동안 DMZ 비무장지대 안에 묻혀 있다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출토된 유물들은 도굴꾼의 손을 타지 않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돼 있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잊혀진 유산이 돼야 했던 DMZ의 문화유적. 어찌 여기만의 일일까? 개성과 인접한 경기도 장단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이곳은 고려조의 영화를 누렸던 왕우장상의 고분이 밀집돼 있는 지역.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들을 찾아 나섰다. DMZ의 통문을 통과하고 북쪽을 향해 발길을 옮긴 지 10여 분 남짓. DMZ를 겹겹이 가로지르는 철책 너머 세월에 쓰러지고 있는 역사의 흔적들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반세기 전 분단의 비극이 처절하게 펼쳐지던 곳. 이곳 장단반도 일대에는 줄잡아 500여 개의 고분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살아서는 개성, 죽어선 장단이라 할 만큼 수려한 풍수를 자랑하던 산하였다. 그러나 돌보는 이 없이 비바람에 씻기고 헐려 제 모습을 갖춘 봉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요쯤 와 있지. 예, 요즘에 요요요 뭐. DMZ 외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래서 다 왔거든. 제한적으로나마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사정은 여기라고 다를 것이 없었다.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고분, 도굴꾼들의 소행이었다. 고려고분은 상감청자의 지하 저장고. 값비싼 부장품을 노린 도굴꾼들이 예까지 원정을 와 무덤을 휘저놓은 것이다. 개석인데 저거하고 한 놈이에요. 지금 따로 조각한 게 아니고 흔들이었는데 저 정을 때려가지고 깨트린 거죠. 이곳의 고분들은 이미 몇 차례씩 도굴꾼들의 손을 탄 상태. 전문가들은 시중에 명품이라며 놔두는 상감청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여기서 도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칼과 후손들의 모렴치 앞에 선조의 무덤은 그렇게 덧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경기도 연천 고랑포리에 위치한 경순왕릉. DMZ 철책은 차라리 보호막이었다. 고려고분인 경순왕릉은 DMZ 안에 있었지만 최근 철책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남방안개선 아래로 내려왔다. 한국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덕분에 도굴꾼의 손만큼은 비껴갈 수 있었다.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 고려의 귀순의 왕건의 딸과 결혼, 볼모가 된 비운의 왕이다. DMZ에 잠들어 있는 역사의 숨은 이야기다. 오늘에 있어서는 남과 북의 학자가 서로 왕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휴전선입니다. 우리 남쪽도 그렇고 아마 북쪽 학자도 그 안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첫째 지뢰밭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남과 북의 학자가 책으로만 읽지 말고 현장에서 만나서 유물 사상을 떠나서도 좋고 사상이 있어도 좋습니다. 이것을 서로 발굴하면서 토론하고 저녁에 술 한잔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화합을 가야 우리가 남북 통일도 빨리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철원 김학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성제산성. 비무장지대 안에 있다가 역시 최근 남방안개선이 북상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군부대에 목숨을 건 지뢰 제거와 벌목 작업 덕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성제산성은 이중의 성벽 구조를 활용하여 매우 견고하게 축조된 석성이다. 성제산 기슭은 예로부터 남과 북을 잇는 중요한 통로로 격전이 끊이지 않았다.
병자호란의 김화전투.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를 구하기 위해 내려오던 평안감찰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유림은 2만여 명의 청군을 김화벌판에서 만나게 된다. 유림 장군은 성재산 기슭인 백동에, 홍감찰사는 탑동에 각각 진을 치고 청군과 맞서 싸운다. 산악지형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유림 장군은 결국 대첩을 거두고 김화는 이로써 병자호란 때 단 2곳뿐인 승전지 중 하나로 기록된다. 성벽의 높이는 7m, 둘레는 900여 미터로 남북으로 긴 버선 모양을 하고 있다. 잡초가 무성한 성안은 멧돼지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 마당엔 깨진 기와와 그릇 조각이 질비하게 널려 있고 1000년도 넘은 우물에선 지금도 물이 솟아나고 있다. 성재산성의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DMZ 철책 안에 타원형의 대형 봉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름하여 전골총. 병자호란 당시 김화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낸 5천 조선군과 민간인의 합작묘로 6.25 이전까지 해마다 제례가 올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전골총의 위치에 대해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는 전골총은 관하동 쪽 이리에 있으며 앞들의 분묘를 만들어 시신을 수습했다고 적혀 있다. 현재까지 전골총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의총은 관하의 동쪽이 아닌 북쪽, 들이 아닌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을 갖다가 이것이 경지 정리를 하면서 이에 대해 강원대 최복규 교수는 인근의 용왕리 마을에서 여지도서의 기록과 일치하는 새로운 의총을 발견, 전골총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지금 이 전골총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이 바로 거의 관하에서 동쪽으로 조금 이제 동에서 좀 남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렇지만은 그 위치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그 기록에 의하면은 전야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앞에 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앞에 이 지역은 상당히 들판이 돼 있고 이것이 6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밭이 논으로 이제 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용왕리 의총은 둘레가 60m, 높이가 4m로 70년대 후반 경지 정리를 위한 불도저 작업 중 심상치 않은 물건들이 나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옛 관아와의 거리도 1km 내외, 여러모로 기록과 맞아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 거기를 흑손으로 긁어봤습니다. 긁어보니까 자갈돌과 그다음에 이 진흙으로 봉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그러한 흙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저거는 분명히 여기에서 그 인위적으로 그 봉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봉분이 분명하다는 의총은 논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다. 주민들은 농사에 장애가 됨에도 불구하고 돌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어느 것이 진짜 전골총인지는 발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김화전투에서 사망한 청군의 숫자는 조선군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청군의 시신은 어디에 묻었을까? 어쩌면 둘 중 하나는 청군의 무덤일 수도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뜨거운 항쟁의 역사를 안고 있는 곳. 오랜 세월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 국토를 지켜온 강화도다.
순환과 시련으로 점철된 강화의 역사는 오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한치 앞이 바로 북한 땅.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강화도는 일찍이 한반도의 서쪽 관문으로 위세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 병자호란이 끝난 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정과 숙종은 강화도 전역에 돈대를 쌓아 위세에 대비했다. 돈대는 형태로 보면은 조그만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돌로 만들고 어떤 때는 흙으로 쌓기도 하는데 강화도의 돈대의 경우는 전부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도 돈대의 기능은 파수의 기능, 즉 경계의 기능이 일차적이라고 하겠고, 두 번째는 강화도 내륙 지방으로 들어오기 이전, 즉 전초 단계에서 방어를 하는 전초기지 역할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돈대란 주변보다 높은 곳에 세워진 작은 요새로 강화도의 돈대는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섬의 해안선을 따라 53곳에 세워졌다. 한강 하구와 황해도의 돈대와 연결된 강화도의 돈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전방 레이더 기지. 정교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해상과 육지 건너 외적의 동태를 밤낮으로 살폈다.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강화섬 북단 비무장지대. 돈대가 있는 자리엔 어김없이 군부대의 초소가 있다. 거듭된 국난으로 상처투성이가 돼야 했던 땅. 아픈 역사와 함께 강화도의 돈대는 그저 빛바랜 유적이 아닌 지금도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인 총성 없는 전쟁터로 남아있다. 이곳의 돈대를 둘러보면 여느 성곽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대포를 설치했던 자리. 적이 해안에 접근할 경우 포 사격을 해서 접근을 저지, 강화도를 완전 요새화했다. 바다 건너 이제 더 이상 이민족은 없다. 그러나 돈대의 포구는 오늘도 여전히 북녘을 향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온 선조. 평화는 언제나 이 땅에 뿌리 내려 당당한 후손이 될 수 있을까? 강화도에서 뱃길로 30분. 교동도는 서해의 남방 안개선 최북단에 위치한 섬이다. 서쪽에서 한강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던 교동도는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 기지로 조선시대에는 3도 통어영이 설치될 만큼 군사적 요충지였다. 교동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화계산성. 섬 북단의 화계산을 둘러싸고 있는 화계산성은 조선 말기 이양선들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위세 방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호국유적. 고려시대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산성은 외란을 당해 후대에 개축된 것. 그간의 험난한 전사를 말해주듯 산 정상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훼손돼 있는 상태다. 외세의 침입으로 바람잘 날 없던 반만년 민족사. 고난은 그러나 희망을 꿈꾸게 하고 용기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반세기가 지났어도 분단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땅. 격전의 현장은 이제 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 관광지가 됐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치닫던 어느 날, 소나기처럼 퍼붓는 포탄에 그 자리에 잠시 주저앉았을 철마. 강산이 5번 바뀌도록 그렇게 멈춰 있어야 할 줄은 철마는 아마 꿈도 꾸지 못했으리라. 부질없는 증오를 고발하려는 듯 수천 발의 총탄에도 아직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건물. 절반은 북쪽이, 또 절반은 남쪽이 새겨놓은 것이리라. 순환과 시련의 땅은 그것을 이겨낸 다음 세대에는 성지가 된다고 했다. 전쟁의 비극은 결코 세월 속에 녹슬지도 빛바래지도 않은 것이었다. 이 여름 다시 찾은 DMZ. 그곳에서 마주친 분단의 유물은 이 땅에 다시는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침묵으로 말하고 있다. 휴전협정이 발효된 지 50년. 남과 북은 오늘도 여전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대립과 갈등의 땅 DMZ. 지난 반세기 이 땅은 누구도 발들여 놓을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남에게도 북에게도 버림을 받아야 했던 땅. 하여 그 땅에 깃든 반만년 민족사의 뜨거웠던 흔적들은 무심히 잊혀져야 했다. 그러나 이제 잠에서 깨어날 시간. DMZ는 화해와 협력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파괴의 역사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이제 부활의 역사로 버려진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다. 힘없이 서 있는 녹수 절조망을 걷어버려요. 잡초를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절조망을 걸